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진희입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지쳤나요?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는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싫다, 싫어 란 말을 자주 하는지. 둘째, 쓸데없는 고민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지. 셋째, 늘 피곤함이 몰려오는지요. 3개가 다 해당된다면 지친 마음을 회복할 때예요. 일단 나를 돌아보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가장 아끼고 챙길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이 마음 따라 읽고 들으면 좋을 책,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낭독합니다. 참, 3월은 제 저서도 읽고 제대로 소개해 볼 거예요. Coming soon. 곧 기다려주세요. 그럼 정영욱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들으면서 진짜 해보죠. 나도 모르게 이해를 강요받고 있다면,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또는 너라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무마하려 하거나 되려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옳지 못한 처세술입니다. 결국 나와 상대 간의 친밀도를 앞세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안하게 만들기 쉽고 나의 잘못은 감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를 저질러 놓은 후 나오는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작 이것도 이해 못 해줘? 너 다시 봤다?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돼? 서운해. 곧 행위의 수위보단 나와 상대 사이의 친밀도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긴밀한 사이일수록 어떠한 행위로 비롯할 서로의 감정을 우선시 여겨주는 것이 옳은 사고입니다. 단지 사이의 깊이만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을 섣부르게 하고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사람은 관계에 대해 쉽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껏 강요한 이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점차 그런 습관을 고쳐나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너라면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이런 식의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으론 우리의 사이보다 그 말과 행동의 수위를 먼저 생각하자고 말이죠. 서로가 함께한 시간과 기억을 방패처럼 앞세워두고 정작 서로의 감정은 존중해주지 않는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상대의 태도를 살펴본 후 관계 정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하고 긴밀하다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받는 그런 관계는 맺지도 말고 유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강요되고 있다면 관계가 삐뚤게 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강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 당신이 주변으로부터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다. 또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 또한 반듯하게 살아온 삶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당신은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주변에게 살갑게 대해왔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그러한 착한 심성을 처음 보는 상대에게 내비치는 순간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다.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신은 쉽게 다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스스로가 만든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에 맞춰 용서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착하다는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착한 사람이란 평가와 내가 착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할 일이다. 나 또한 누군가에겐 착하지만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길 바란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쉽게 거절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기분 나쁜 티도 팍팍 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에 막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 말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혹은 이해심이 남들보다 좀 넓은 편이다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한다. 주변에서 착한 사람 같단 말이 들려온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내가 정말 착한 사람 같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나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나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의심하자. 괜히 복잡해질까봐 이해해줬던 일들 때문에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몰아간 건 아닌지.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 것이고 나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착한 사람보단 적당히 이해해주면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자.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의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었어? 여기 사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너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 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자주 저지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연으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뒷모습이 실수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내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이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론 자주 뒤를 신경 씁니다. 겉도 속도. 예전엔 전신 거울을 두고 나의 앞모습만 꾸미기 바빴지만 불편한 자세로 살짝 고개를 돌려 뒷모습도 확인해주곤 합니다. 아, 이 정도면 누군가 나를 또 알아봐 주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그렇게 앞모습보다도 나의 뒷모습을 단정히 정리하려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고도 지나칠 사람 말고 뒤를 보고도 찾아가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피하면 득이 되는 사람. 1. 다른 것뿐인데 틀린 거라며 이유를 설명해 설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 2. 같이 있으면 내가 별로인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람. 3.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을 때 방관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 그 사이에 합류하는 사람. 4. 나를 위한다는 말을 가장해서 심한 말을 지속적으로 뱉는 사람. 5. 무리를 지어 타인을 모욕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 언젠가 나도 그 모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사람. 6. 의심이 가는 것을 작은 것 하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랬었나 정도의 모르는 척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7.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본인이 의도한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엔 화를 내는 사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 8. 나와 친한 주변인을 뒤에서 욕하려는 사람. 나의 주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의 소중한 주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너무 깊은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어느 장소 안에서 함께 행동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과는 반대되는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숨기고 싶어하고 홀로 사색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얼굴만 보아도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든가 친한 친구들 또는 피를 나눈 가족 그리고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긴밀한 나머지 말을 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소통과 공감보다 깊은 간섭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감정의 공유가 적어서보다도 각자가 지키고 싶은 선을 넘는 간섭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간섭의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씁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괜한 섭섭함이 생기곤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숨기고 싶은 것 또한 관계를 맺어 살아가고 공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의 본능 중 하나란 걸 잃지 않는다면 조금 덜 섭섭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인간이 지닌 본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상대의 어떤 면을 알고 싶더라도 함께 해결해주고 싶더라도 상대가 꺼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끔씩은 모른 척 해주고 살아갑시다. 설령 나의 간섭이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가끔씩은 적당히 내버려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해치지 않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 혼자만이 알고 싶은 비밀, 혼자만의 시간, 각자만의 취향,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긴밀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하기 싫은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존중하며 적당히 간섭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존중받으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은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할 수밖에.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정말 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종종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과 함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상대를 생각한다는 좋은 포장에 숨겨진 상처받을 만한 말을 주고받는 게 대부분이죠. 평소에 하지 못한 꾹 참아왔던 말을 널 생각한다란 방패를 앞세워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상대의 앞에 놓인 관계나 삶을 헤아려주는 진심 어린 마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널 생각해서란 말을 붙인 이상 상대의 기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해야 하며 본인이 정답인 듯이 상대에게 훈수를 두어선 안 됩니다. 특히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예민한 부분에서는 말이죠. 진정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방향 제시를 하며 부드럽게 풀어서 말해주세요. 괜히 정신 차리라고 과격한 어투를 쓰거나 상처가 될 말을 섞어가며 조언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은 상대가 하도록 다른 시선을 건네주는 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꾸 날 위한다며 심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말해주세요.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네만 편해지고자 하는 말 아니냐고 말이죠. 그런 심한 말들로 서로 감정 상할 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말에 숨어 상대를 가격하지 마세요. 또 그런 말 뒤에 숨은 상대에게 맞아주지 마세요. 상대의 인생뿐 아니라 상대의 지금 심정 또한 헤아려주며 말을 건네는 사람과 함께 해주세요. 또 당신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과 모순되지 않게 서로를 온전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1.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의 앞면만을 믿지 말자. 2.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3.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4.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5.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6.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7.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8.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게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9.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무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는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한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단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단 말이, 보고 싶단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